크리스토퍼 산체스가 던지는 싱커는 벽이 높았습니다. 완벽한 몸쪽 찌르기 싱커. 좌투수가 좌타자 몸쪽으로 던지는 이런 싱커는 문보경 선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궤적의 공이었을 겁니다. 바깥쪽을 공략하다 몸쪽으로 완벽히 박혀 들어가는 궤적의 싱커. 세대 최고의 수준의 싱커입니다. 산체스가 나오는 순간 중요한 건 타자들의 감각이 아니라 산체스의 컨디션이었습니다.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라는 실현시킬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선수니까요. 그 산체스가 이번엔 MLB 사이영 2순위다운 피칭, 자신의 최고 컨디션의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변명을 대신해주는 느낌은 아니고 산체스는 지난해 202이닝을 던지며 2.50의 평균치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사실 산체스의 피칭에 타자들이 손도 못 대는 건 비단 우리나라 타자들뿐 아니라 MLB 유수의 타자들도 산체스의 공은 잘 못 건드립니다. 그래도 단 한 번의 찬스를 만들지도 못한 건 상당히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아쉬웠던 건 두 번의 실책성 플레이였습니다. 이외에 카미네로 선수가 말도 안 되는 타격을 보여주며 안타를 만들어낸 좌익수 옆쪽으로 흐르는 타구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주원 선수의 성구가 아쉬웠습니다. 게레로 주니어의 주루는 급하지 않게 정확하게만 승부했어도 타이밍상 확실한 아웃이었습니다. 그 타이밍이 아웃이 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두 번째 아쉬웠던 장면은 박동원 선수의 태그 장면인데요. 이번엔 김주원 선수가 그대로 홈승부를 했는데 박동원 선수의 태그를 교묘히 피하는 소토의 재치 플레이로 한 점을 더 빼앗겼던 장면입니다. 소토의 센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포수의 실책성 플레이가 더 큽니다. LG 팬이거나 키움의 팬이라면 잘 아실 텐데 박동원 선수의 고질적인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태그 시 항상 팔을 보고 태그합니다. 이렇게 내준 점수가 이미 리그에서도 숱하게 나왔던 장면이기도 하죠. 그 장면이 또 연출되었다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밀리고 들어가는 게 투수를 공략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미니카 타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병 느껴진다 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이에 대해 쉴드 아닌 쉴드를 쳐보자면 객관적으로 오늘 도미니카 타선은 작년 우승팀 LA 다저스보다 강합니다. 도미니카의 선발 투수였던 산체스가 올라와도 이들하고 넉넉히 승부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 타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야구 수준이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이들이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선 타선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찬찬히 장면을 살펴보면 이외에 카미네로 안타는 진짜 이런 공을 이렇게 쳐서 안타를 만들면 투수는 뭐 던져야 하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타격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페르도모의 타격도 마찬가지죠. 바깥쪽 정말 잘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던졌지만 그대로 받아치며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타티스의 공도 보더라인 피칭이었지만 역시 그대로 안타가 되죠. 3회 박영현 선수는 투볼까지 몰린 상황에서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던집니다. 나쁘지 않은 제구였지만 마차도는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끝내기 홈런을 맞은 소영준 선수의 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위가 그랬던 거지 몸쪽 바짝 붙는 공으로 제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공을 파울로 만들지 않고 홈런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MLB 수준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오늘 대부분의 투수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야구를 최대한 보여주려 노력했다는 겁니다. 앞서 풀어드린 안타 이외에 나머지 안타들도 한가운데 던져서 맞은 안타는 하나 제외 없었습니다. 모두 나름의 제구와 나름의 이유를 갖고 던진 공들이었지만 결국 안타를 맞았을 뿐이죠. 승부 못하고 퇴폐한 투수라곤 곽빈 선수가 유일했습니다. 가장 좋은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장 큰 아쉬움이 남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대로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결국 세계의 벽에 어느 정도 부딪혀보기 위해선 제구만이 전부가 아니란 것이죠. 강인한 멘탈과 그 강인한 멘탈이 기반이 되어줄 강력한 구속과 구위, 이제는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스트라이크 존에 넣는 능력은 투수에게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구의 영역도 아니란 이야기죠. 앞으로 이야기할 제구는 커맨드의 영역입니다. 그동안은 분명 커맨드를 더 쳐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커맨드를 하면 스트라이크와 볼을 넣는 컨트롤 영역이 아니라 보더라인 기준으로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는 능력, 공 한두 개로 볼과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보통 말하는데 지금까지의 기존은 140대 초반을 던져도 커맨드가 좋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분위기가 더 컸던 게 국내 야구의 분위기였습니다. 느리더라도 보더라인에 피칭하면 투수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야구의 흐름은 커맨드를 극단적으로 향상시키는 것보다 어느 정도 컨트롤만 된다면, 즉 존에 넣을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결국 구속과 구위를 올리는 게 답이라는 방향으로 이미 향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사실 예전에 끝났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만 늦었을 뿐이죠. 일본도 주장을 꺾고 가는 방향, 그리고 대만조차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는 방향을 우리나라가 더 늦게 가고 있을 뿐입니다. 류현진조차 MLB에서 평속이 91에서 92마일 나올 때와 88에서 90마일 나올 때 평균 자책점 차이가 엄청 났었습니다. 몇 개의 사진을 봐보겠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피칭존이고 류경은 선수의 피칭존, 박인영 선수의 피칭존입니다. 애초에 몰리는 공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적극적으로 보더라인 피칭의 의도로 보였습니다. 나머지 선수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 도미니카 투수 2명을 보죠. 산체스와 아브레우는 적극적으로 보더라인 피칭을 하기보단 강하게 승부하려 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마인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를 만드는 건 결국 공의 위력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가운데를 던져도 괜찮을 수 있는 자신감, 그건 결국 공의 위력에서 나옵니다. 산체스의 평균 구속은 96마일 수준이었고 아브레우의 평균 구속은 98마일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선수들의 평균 구속은 91마일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더라인 피칭을 경기 내내, 시즌 내내 류현진 선수 수준으로 할 수 있다면 그 방향성이 맞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구속을 올리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가능한 투수의 숫자만 봐도 알죠. 그래서 더더욱 커맨드 능력의 향상보다 기본적인 공의 체급 자체를 올리는 방향으로 흘러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공을 만든과 동시에 강인한 멘탈을 만드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스트라이크 존조차 넣지 못하는 컨트롤은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컨트롤이 안 되는 투수들의 많은 수는 연습에서는 되지만 실전에서는 안 됩니다. 멘탈의 영향이겠죠. 다행인 건 어린 선수들을 기반으로 KBO에도 그런 투수들이 하나둘씩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구위와 구속이라는 하드웨어를 지닌 투수들이 분명 이전보다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그 얘긴 아마추어 단계에서도 나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프로 단계에서도 방향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투수들의 구속을 올리는 걸 가장 먼저 생각하고 투수들을 사설 트레이닝 시설로 보내 트레이닝 시킬 정도로 구속과 구위를 올리는데 정말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언젠간 일본 정도의 구속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공의 출력을 올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결정구를 만드는 것이겠죠. 지금의 우리나라 투수들은 구속과 구위만큼이나 결정구 능력이 떨어집니다. 곽변 선수가 결국 승부를 못하고 볼을 난사했던 데에는 결정구가 약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우석 선수가 공의 파워를 신경 쓰는 것 이상으로 커터 개발에 열정을 쏟는 건 역시 그런 이유입니다. 영광스러운 패배를 보여주지 못한 건 분명 아쉽습니다. 이번 대회 전체를 돌아보더라도 발전해야 할 부분이 더 명확히 보여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다음 대회에서는 젖잘싸가 아니라 진짜 잘 싸우는 대한민국 야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